띵공띵 colors when it's getting real 말은 가볍게 해도 우린 케이스를 kill 셋이서 맞춰 perfect swing 판 뒤집는 타이밍 띵공띵 안녕하세요. 김상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도환 변호사입니다. 김수현 노무사입니다. 아니 왜 여기서는 인사를 하면서 왜 어제는 갈 때 인사 안 하고 가는 거예요? 힘들었기 때문에 어제 몇 시에 퇴근했죠? 어제 한 11시에 들어갔죠. 저는 몇 시에 가셨죠? 지금 한 12시? 저 왜 이렇게 오래 너무 과로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사건이 많고 여기 늦게 출근했고 그래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바빠요.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야근하면서 살아야 돼 이거. 수노무사님 최근에 과로 관련해서 어디 다녀오셨지 않나요? 최근에 청년회계사회에서 과로 방지 교육 요청 주셔가지고 다녀왔는데, 회계사 분들도 최근에 그 대형 회계법인에서 과로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서 회에서 좀 요청을 줬어서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수임하게 됐어요? 이게 저희가 한 런던 베이글 뮤지엄 사건 기사를 보시고 요청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런베뮤 사건 할 때 되게 오래 일했잖아요. 그래도 최근 보니까 참 보람찼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시정 조치 같은 것들이 있었고, 물론 뭐 행정 처분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분들의 삶에 질적 개선이 있었던 것 같아서 참 그런 것들이 저희 일의 보람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사업장에서도 그 비콘 형식으로 출입하면 다 출퇴근 기록 찍힐 수 있게 관리하게 바뀌었고, 그래서 주 52시간제 안 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게 이제 킥이 돼서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개선 지침이 아마 포괄임금제가 도입되고 거의 처음 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개선 지침이 나온 것 같은데. 포괄임금제 때문에 뭔가 공짜 야근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게 개선 지침이 나와서 저희로서는 좀 뿌듯한 일이 었죠. 오늘 과로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과로가 뭔지, 그리고 과로의 뭐 기준이나 아니면 뭐 과로가 어떤 상병을 유발하는지 노무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과로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합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것 같은데, 과로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 못 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가지고 혈관이 좁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혈관이 막혀서 쓰러지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들이 기저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과로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문제가 갑자기 쓰러지시다 보니까 이게 산재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좀 과로 사건을 할 때 많이 도와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명노무사님께서는 지금 노무사를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제가 지금 8년 차입니다. 그 기간 또 이제 산재만 담당하신 거예요? 산재만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많은 과로 사건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약간 수행하시면서 뭐 요 직업 아니면 요 직업군이 과로에 좀 취약하다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실은 과로는 일 많이 하면 이제 걸리는 질병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 많이 하는데 뭐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직군이 과로의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약간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는 게, 제가 업무 초창기 때는 보통 이제 생산직 근로자들, 블루칼라 근로자들의 포커싱이 찍혀서 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됐는데, 요즘은 사건 수임 들어오는 사건들을 보면 화이트칼라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실은 들어요. 저희가 지금 뭐 저희가 하고 있는 뭐 IT 종사자나 뭐 이미 강연을 갔다 오신 청년 회계사 문제나 그런 거를 보면 사실 이제 저희가 예전에 생각했던 뭐 블루칼라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사무직으로 이제 과로 문제가 좀 넓어지고 있는데, 사무직 과로를 처리하면서 특별히 조금 신경을 쓰시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던가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실은 사무직 과로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러 많아요. 과로 사건을 검토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근무 시간을 입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라고 해서 얼마나 질적 양적으로 일이 힘드냐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이라는 게
실은 사무직 변호사님도 근무 시간 물론 출퇴근하시지만 뭐 입출입 기록을 따로 하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무직들이 근무 시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실은 대부분 많아요. 보통 이제 블루칼라 분들은 이렇게 출퇴근 기록 같은 것들을 사업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사무직들은 그런 기록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근무 시간 입증이 어려워서 소위 저희 행정 처리 단계에서 부지급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그렇고 회계사나 뭐 법률 전문가나 이렇게 다 재량근로제 대상이어서 저희는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다 보니까 출퇴근 기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군수현 선생님, 아까 뭐 초반에 말씀했지만 회계사 가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거 교육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회계 수임료가 그 회계사분들이 쓰는 그 시간 곱하기 단가로 책정이 되더라고요. 감사 보수가. 근데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감사 보수를 낮춰야 수임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줄여야 감사 보수가 주는 구조입니다. 박리담회식으로 이렇게 회계 영업을 한다는 말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회계사분들이 약간 과로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을 좀 줄여서 적는 거죠. 근무 시간을. 실제 근무 시간과 그 페이퍼상 남은 근무 시간이 다르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과로를 하더라도 남아있는 기록이 없고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실제 노동부 자료 보니까 거의 80시간 이상 근무한 걸로 조사가 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사실 실제로 회계사 분들은 시즌 때는 뭐 그냥 집에 가서 잠만 자고 오거나 2시간 잠깐 씻고 오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업장 쪽에서 기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교육한 것도 어떻게 하면 이제 개인 측면에서도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 그리고 뭐 개인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교육을 했고 그리고 재량근로제라고 해서 무조건 장시간 근로하는 게 허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법률 전문가다 보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좀 재량을 가지고 일하잖아요. 외근도 가고. 그런데 이제 사업장 측에서 너무 많은 그 지시나 감독이 있으면 이 재량 근로제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오기는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뭐 최근에 전문직, 특히 회계사분들이 더 심한 것 같은데 AI 도입에 따라서 이렇게 신입 회계사분들, 저희 신입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신입 노무사들도 마찬가지고 쉽게 대체가 가능하다 보니 실은 저희가 이제 신입 전문직 분들이 을이 되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수반돼서 이렇게 노임 단가 후려치기 뭐 이런 것들이 수반되다 보니까 을로서는 얘기하기가 참 복잡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전부직 내부적으로도 특히 저연차 회계사들이 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 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이 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 과로는 실은 뇌나 심장이 건강하다고 보통 인식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래 일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인식도 있고 뭐 체력이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보다 좋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과로가 인식되는 것들이 있어서 실은 높은 비중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청년 과로가 다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그런 사례들 소송 사건 하시면서 많이 다뤄보시지 않나요? 저희가 사건을 해보면 어쨌든 청년 그리고 사무직 과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부재하다는 걸 좀 많이 느끼는데요. 소송 사건을 하면 과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장인 분들도 있고 또 60대가 넘으신 분들도 있는데 청년이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청년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기저질병이 없더라도 단순히 이제 근로시간이 안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퇴소해서 부지급한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소송에서 업무상 부담 요인, 저희가 측정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조금 다투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수임한 사건이 제 M&A 담당 팀장이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듣고 봐도 업무 내용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비구조적인 일을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풀한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직위가 높다 보니까 출퇴근 같은 것들을 좀
유동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근무 시간 자체는 짧다는 거죠. 그런데 집에 가서도 메일 검토하고 클라이언트 만나서 영업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근무 시간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최초 단계에서 이 근무 시간을 이 근로자분의 스트레스를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부지급돼서 변호사님께 소송 검토 요청을 드린 건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행정 단계와 소송에서의 인정 요건이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실은 주의적으로 검토돼야 되는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최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와 다르게 법원은 이제 규범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라는 걸 보는데요. 여기 상당 인과관계는 이제 의학적 인과관계와 달리 다른 전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법리입니다. 특히 과로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 시간이나 업무적 부담 요인 그리고 스트레스와 그 상병 간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아니면 업무적 부담 요인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기존 상병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저희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범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최초 처분한 것과는 다르게 나오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저희는 소위 행정 단계에서 처리를 하니까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시간이 52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한지 여부를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부지기수로 이렇게 부지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양날의 검인데 그 사무직일수록 조금 더 생산직보다 라인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재량이 있는데 이게 일과 삶의 분리가 저희도 그렇잖아요. 뭐 집에 가서 일하기도 재택으로 일하기도 하고 뭔가 출근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나와서 일하기도 하고 재량이 있는 반면 기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입증이 또 어렵고 인정이 까다로운 그게 있고 또 청년 과로도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조금 이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이 좀 더 반영이 많이 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신동 선생님 사건 처리하시는 것 중에 은행원 가로분도 계시지 않았나요? 그쵸. 이제 은행 지점장 분이셨는데 은행 지점장 분도 마찬가지로 좀 근무 시간에 재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업무 시간에 골프 접대를 가시기도 하고 주말이나 평일 상관없이 이제 클라이언트 접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클라이언트 접대 주말에 하건 평일에 하건 어느 시간대에 하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런 부분이 인정돼서 승인이 났었습니다. 실제로 과로 같은 것들을 이런 사무직 과로가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비 같은 것들을 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무 시간 같은 것들이 기록에 남지 않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개별적으로 어떤 것들을 주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팁 하나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내 사업장에서 근무 시간이 안 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기록을 좀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가장 좋은 게 그 갤럭시 휴대폰에서만 할 수 있는데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구글에 들어가면 설정으로 타임라인 켜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요즘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걸 꺼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과로하니까 저는 켜놨거든요. 그게 켜놓으면 다 위치가 꽤 정확하게 파악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있건 회사에 있건 잠깐 어디 갔건 이렇게 내 동선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되게 좋은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로가 만약에 의심되시는 분이 있다면 구글 타임라인 꼭 켜두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명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산재 노무사를 하셨다 보니까 이런 사건에서 어떤 증거를 좀 모으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드린 소위 저희가 하는 행정 단계에서는 근무 시간 입증이 가장 중액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구글 타임라인도 말씀 주셨고 요즘은 그 카톡 내용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업무방 카톡을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카톡을 좀 백업해 두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출장이 잦은 직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하이패스 기록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렇게 출장이 많은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 처리 비용이나 뭐 법인카드 사용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꼭 미리 사전에 준비해 달라고 제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송 단계에서 스트레스를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SBS 드라마의 신이랑 법률사무소라는 드라마를 자문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제 주인공인 유연석 씨가 귀신과 대화를 하면서 사건을 풀어가는 내용인데 두 분도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과로 사건, 사망 사건을 하다 보면 그 망자와 대화를 하고 싶을 때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는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거는 기록으로 남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단서를 찾아가는 작업,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을 다 뒤져본다던가 일기장을 뒤져본다던가 친구와 대화한 내용을 찾아본다던가 의무 기록을 뒤져보면서 정신과 상담 기록을 찾아본다던가 이런 거를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꼭 업무 카톡 말씀 주셨지만 업무 카톡 아니더라도 뭐 부모님한테라거나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라거나 뭐 지금 출근했다 퇴근했다 아니면 뭐 지금 좀 힘들다 이렇게 남겨놓는 것도 되게 좋은 자료가 되더라고요.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준비를 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아까 M&A 팀장님을 말씀드리면 업무 시간이 끝난 뒤에 메일 검토한 기록들이 많았는데 메일이 예를 들어 하루에 뭐 10개 내지 20개 뭐 한 달에 1000개를 검토하는 게 제가 절대적으로 많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동일 직군, 동일 직급의 동료 근로자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메일 검토량이 객관적으로 많은지 적은지를 입증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긴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아마 과로에 의심된다면 본인이 했던 것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의 기록까지도 같이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과로 입증에 매우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로가 오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저희가 힘들면은 힘들다고 주변에 이야기하거나 뭔가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우시다면 병원을 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병원 기록 같은 것들이 소송 수행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나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특히 과로뿐만 아니라 뭐 자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의무 기록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서 저희가 산업재해로 아니면 혹은 자살 보험금 관련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냐 없냐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힘들면은 혼자 참지 마시고 주변에 이야기하시거나 병원에 가시는 것도 전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근데 과로 이제 하다 보면 참다가 병이 나거나 사망에 이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변에 터놓지 않고 혼자 꽁꽁 싸매고 앓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내가 정신질환 이력이 있어서 이거 과로 업무 관련성 인정에 불리하지 않냐라는 질문 같은 것들을 주로 하는데, 그런 것들 기록이 소송에서 유리하나요, 불리하나요? 정신의학과 의무 기록 자체가 뭐 사안의 유불리성을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요소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의학과 의무 기록상에 저희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있다면 큰 유의미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의무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 특히나 의사 면담지, 뭐 초진 기록지상 내가 업무 때문에 힘들었다는 내용이 분명히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저도 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참 유리한 지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은 진짜 저희가 있어도 이걸 열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비밀번호 아주 친한 친구에게나 한 명이라도 좀 알려주셔서, 가족이나. 특히 돌아가시는 경우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를 하려고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것도 이렇게 동공 인식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열리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좀 주변에 비밀번호, 정말 친하신 분한테는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두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과로를 입증하는 자료를 모으는 것만큼 의학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40대 넘는 남성의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심혈관계 유해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과로가 인정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정말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유리한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40, 50대 고지혈증, 뭐 고혈압, 당뇨 그 질병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얼마만큼 잘 관리되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본인의 요양급여 내역, 과거의 수진 이력들의 그런 당뇨나 고혈압을 잘 관리해왔다는 처방 내역들이 잘 남아있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더러 많은 것 같아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법원이 판결하는 기준 자체가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근로자가 아니라 그 산업재해를 직접 당하신 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일반 건강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업무상 부담을 느끼거나 과로적 요인이 있다면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로는 뇌나 심장이 다치다 보니까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실은 많잖아요. 그래서 사망하면 부검을 하기가 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인 미상으로 이렇게 판명 나는 경우가 들어 있는데 사인 미상은 그럼 과로가 안 되냐 이런 질문을 실질적으로 실무하면서 더러 많이 받거든요. 어때요? 저 이제 근로복지공단 과로 지침을 보면 사인 미상의 경우,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통 심장의 문제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미상의 경우에는 이제 과로로 추정해서 그런 업무상 가중 요인을 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인 미상의 경우에도 과로로 판단될 수 있는 거죠. 사인 미상의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업무 부담 작업 요인이 있다면 충분히 과로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럼 이제 근로시간 관련해서 또 나오는 항상 이슈가 저희가 산업재해보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출퇴근재해도 이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직 명시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회식 또는 협력업체 접대 이런 것도 과로에서 주장해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아까 수현 노무사님 잘 처음에 말씀 주셨지만 뭐 사무직분들 저도 그렇고 협력업체 이렇게 영업하면서 접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업무 시간이 아니냐라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당연히 근무 시간으로서 업무 시간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포섭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충분히 업무 시간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한 사건 중에 홍보팀 직원분도 계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홍보팀 직원분들은 기자분들이랑 밤에 그런 회식 자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 업무로 인정돼서 과로로 승인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수현 노무사한테 들은 말 중에 마와리? 맞나요? 네, 마와리라고 해서 그 신입 기자분들은 사건이 없다 보니까 경찰서나 이런 데 가서 사건을 이렇게 따내야 되는 작업을 이제 그 실무적인 용어로 마와리라고 하는데 거기서 상주하고 뭐 경찰서에서 잠자고 이런 경우도 덜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네, 저희 때는 근데 주 52시간제 이후였어가지고 이제 자는 거는 사스마와리라고, 이게 다 일본어의 잔재인데 저는 이제 마와리가 돌다라는 뜻의 일본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제 계속 경찰서를 돌면서 사건을 받아내는. 그래서 카카오톡 내역이나 이런 것들 상사한테 보고한 이력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 경우가 이제 근로시간을 짧고 저희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큰 경우가 있잖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특종을 잡기 위해서 그 압박을 많이 느끼는 경우, 이런 경우도 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두 분이 좀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실질적으로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 M&A 팀장님이 딱 그런 사례였어요. 이분이 근무 시간은 팀장급이다 보니까 짧았지만 그 질적 판단 같은 것들이 원체 많았어서 M&A 하면 이 딜링 과정에서 매각 과정만 해도 실사도 해야 되고 여러 보고서들을 검토해야 되고 매수할 업체들을 설득도 해야 되고 매수할 업체들이 또 기업 실사를 다시 해야 되고 합의를 또 조율해야 되고 이런 그 근무 시간에 담기지 않는 여러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얼마나 빡빡하게 포섭하느냐에 따라서 업무 관련성 판단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유족급여 자체가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한 보상인데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연 인정이 되면 어느 정도의 연금이나 일시금, 즉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과로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 배우자의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은 뭐
지금 최고 보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한 130만 원에서 42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사망하시지 않더라도 뭐 뇌 심혈관계 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요양이 필요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요양급여 치료비 받으실 수 있고, 그 치료하시는 동안에 일을 못 하신 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로는 죽어야 인정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꼭 돌아가시는 경우뿐만 아니라 뇌심혈관계 질환에 이완됐을 때 돌아가시지 않으라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에 따른 보험급여는 병원 치료비인 요양급여랑 임금에 대한 간접적인 손해보전으로서 휴업급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뇌심혈관계 질환이 과로로 인한 건 아니겠지만 뇌심혈관계 질환이 과로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업장 측에서도 이런 인식이 없다 보니까 이거 나이 들면 다 걸리는 병인데 뭐가 과로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런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뭔가 공모전에 참여하신 게 있다고 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캠페인 쇼트 제작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과로에 대해서 저희가 출품을 했는데 아쉽게 1차에서 떨어졌죠. 이게 사무직 과로가 주제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사무직 과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럼 과연 사무직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그 당시 찍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일단 정시 퇴근해야 되고요. 상사분들도 퇴근 후에 연락하는 거 금지할게요. 죄송합니다. 퇴근 후에 연락하는 거 하지 말아주세요. 금지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는 뇌심혈관계 질환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서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업무 시간 중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식 이런 것들이 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녁 회식보다는 점심 회식으로 대체하는 방법 같은 것도 추천드립니다. 과로 사건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한 몇 주 전에 전조 증상들이 조금씩은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허리가 갑자기 아프다던가 두통이 생기다던가 뭔가 일을 너무 과하게 하면은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걸 좀 스스로 조절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좀 눈치를 덜 주는 것도 조금 중요하지 않나. 이 한국 사회가 이제 과로 사회여가지고 좀 눈치 주기가 좀 너무 심합니다. 이게 아시아 문화권에서 좀 과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면성실 이게 좀 칭송받는 가치다 보니까 이게 내 몸이 힘들어도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로로 인해서 병이 생길 때까지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영상이 끝나면 저희가 노력했던 그 쇼츠가 뒤에 나가겠죠 아마? 명노호사님의 열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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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공띵 colors when it's getting real 말은 가볍게 해도 우린 케이스를 kill 셋이서 맞춰 perfect swing 판 뒤집는 타이밍